영조의 며느리이자 사도세자의 부인.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홍씨. 애경궁 오! 홍씨. 맞아요. 해경궁 홍씨. 아까 제가 누굴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 홍구경. 홍씨네요. 같은 집안 사람. 느낌 오죠? 네, 바로 홍구경은요. 바로 이 해경궁 홍씨와 같은 풍산 홍씨 집안이었던 겁니다. 네, 해경궁 홍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면서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세를 누리기 시작한 풍산 홍씨 집안. 홍구경은요, 이런 풍산 홍씨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에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홍구경에게는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영특했나? 홍구경은 사람됨이 약삭 빠르고 민첩했으며 생김새는 잠옷 준수했고 말은 수다스러워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시와 문장 짓는 민첩함은 동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갖고 있는 능력이 많네요. 한마디로 팔방미인의 감각까지 갖춘 인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홍구경은요, 남다른 야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 모든 일이 내 손 안에 있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자신감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그러던 1772년 가을 25살의 홍구경은 드디어 과거에 합격합니다. 자, 그럼 이 과거에 합격한 홍구경, 승승장구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과거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또 능력도 다 그쵸. 재능이 많으니까. 승승장구는 못합니다. 왜요? 왜냐면 이 홍구경은 한동안 이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임시직으로 일합니다. 임시직. 왜? 홍구경은 전체 과거 급제자 33명 중 21등이었거든요. 좀 뒷번호. 그렇죠, 뒷번호. 뭐요? 네. 그래서인지 약 1년 뒤에나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홍구경은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근데 그 등수가 낮다 보니까 되게 조금 관직이 높은 일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바로 사관. 그 기록하는 사람 아닌가요? 네. 사관.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조선왕조 실록의 그 초고를 쓰는 그 사관을 맡게 된 겁니다. 사관은요, 보통 정육품에서 정구품으로 품계가 높은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관을 맡은 홍구경에겐 좀 더 특별한 업무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거 뭐 기록 그걸 이제 하는 건데 네, 왕 근처에?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바로 왕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홍구경은 이 왕을 만납니다. 어느 왕을 만났을까요? 정조? 조 그 앞에 영조. 영조입니다. 영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영조는요, 사관 홍구경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 구경? 손자. 손자라고. 혼자요? 네. 영조가 홍구경을 가리켜서 내 손자, 내 손자 와. 이렇게 불렀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손자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영조는 되게 성격이 또 이렇게 막 살갑거나 이런 살갑거나 스타일 그러지 아니잖아요.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쵸. 손자 이렇게 했네. 네, 맞습니다. 엄청 아꼈던 거네요. 네. 시강원 사사가 된 홍구경은 정조가 찾는 책이 있으면 언제라도 수시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27살의 홍구경과 23살의 정조. 가까이에서 이 홍구경을 지켜보던 정조는요, 그에게 본격적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동궁이 무미하고 답답해 하시다가
구경이를 만나니 구경이가 아니 옆줍는 말이 없고 아니 아래는 일이 없으니 구경이를 신통하고 기이 여기셨다. 당시 정조가 만나는 대부분의 신하들은요, 정조와 그 학문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눴다고 하죠. 그런데 홍구경은 좀 달랐던 거예요. 홍구경은요, 정조가 그 신기해할 만한 그 궁박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게 수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살갑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수다 잘한다 했잖아요. 네. 세손 정조는 또래 홍구경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것 같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홍구경과 세손 정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던 그때 정조에게요, 아주 뜻밖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을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래, 동국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 자치통감 강목을 읽고 있나이다. 거기 네 책권에 이 해레비가 매우 싫어하는 대목이 있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아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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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좀 묘하죠, 지금? 네. 뭔가 있어요, 지금? 자, 영상으로 만나본 이 이야기는요, 풍산 홍씨 가문의 후손이 쓴 홍구경 사장이라는 기록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여느 때처럼 세손 정조를 불러가지고 학습 진도를 영조가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조가 역사책 통감 강목을 읽고 있다고 대답하니까 영조는 표정을 굳히면서 되묻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수 양재기 부분을 읽으니 느낌이 어떻던고? 자, 그리고 정조 역시 이 표정을 굳히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차마 읽을 생각이 들지 않아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길래? 자, 수양제기에서 말하는 그 수양제는요, 과거 중국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양제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요, 가족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혐의. 두 번째,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사건 역시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영조에게 이 수양제는 자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뭔가 기시감이 드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그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양제기 편을 본 소감을 물으면서 정조를 테스트했던 겁니다. 영조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네, 테스트 테스트 잘하죠. 많이 했죠.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의 심기가 이 불편할 것을 걱정한 정조가 영조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위기를 넘기나 싶었죠, 정조는요. 그런데 이때 영조가 정조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또다시 던집니다. 영조가 세손이 읽던 역사책을 가져오거라. 아우 의심도 많으시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계속 의심할. 자, 이렇게 영조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시강원으로 달려가 문제의 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영조에게 건넸죠. 자, 그 모습을 지금 정조가 입이 바짝바짝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이때 맞은편 영조 드디어 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문제의 수양제기 부분이 정말 찢겨져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구경이 맡은 직책 뭐라고 했죠? 시간원 사서. 네, 세손의 책을 관리하는 사서였습니다. 때마침 그때
때마침 이 시강원에 홍구경이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대박이다. 자치통감 강목 넷째 건을 찾아보시게. 자, 그리고 이 정조가 곤란에 빠진 사실을 알고 이 홍구경이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찢어버렸던 겁니다. 생명을 구한 거죠. 야, 이게 그렇죠. 엄청난 거죠. 엄청나다. 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조. 네. 정조는요, 이때부터 더욱더 홍구경을 아꼈다고 합니다. 홍구경 덕분에 영조에게 거짓말을 들킬 뻔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던 정조. 그런데 그를 위협하는 거는요, 할아버지의 의심과 시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손 정조 곁에는요, 그의 피를 말리던 점적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정후겸과 홍인한 두 역적은 나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으로 함께 귀일되는 근본을 삼았다. 정후겸과 홍인한 이 두 인물이 정조를 원수로 여기며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정후겸, 홍인한 이 둘은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후겸과 홍인한 이 두 사람이 대체 왜 정조를 괴롭힐까요? 아버지랑 뭐가 좀 엮여 있나요? 아, 역시 네. 또 이 동물적 또 이 본능 나옵니다 이게. 네, 딱 지금 아버지한테. 낚아챕니다. 예. 자, 먼저 홍인한부터 볼게요. 자, 이 홍인한은요,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숙이 관여된 인물이었습니다. 아, 대체 홍인한은 어떻게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개입했을까요?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뒤주를 발로 딱 차서 작은 틈을 하나 냅니다. 그런데 홍인한이 그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홍인한은요, 바로 영조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합니다. 홍인한의 얘기를 들은 영조는요, 두꺼운 판을 덧대서 구멍을 막으라고 명령했죠. 너무나 답답했을 그 뒤주 안, 숨통을 틔워줄 그 작은 구멍을 막은 사람이 누구다? 홍인한. 난 그래서 홍인한은요, 세손 정조가 왕위에 오른 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 정겸. 이 정후겸은 또 왜 정조를 위협했을까요? 사실 정후겸은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정후겸은요, 영조의 딸, 그리고 정조의 고모인 화완옹주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촌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영조가 나이가 들면서 예뻐할 자식과 손주들이 그리운 상태였다는 거였죠. 바로 이때 화완옹주와 그녀의 양자 정후겸이 이런 영조의 빈틈을 치고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손자 정후겸은요, 영조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세손인 정조가 즉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죠. 네, 자신이 누리던 권력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홍인한과 정후겸, 이유는 달라도 둘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바로 세손 정조의 왕위 계승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자, 그런데 이때 정조를 정말 섬뜩하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지? 무슨 일이었을까요? 조년각은 내가 강독하는 곳으로 바깥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갑자기 이렇게 익명서를 던져놓는 변고가 일어나니 너무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세손 정조가 생활하고 공부하던 공간, 그게 바로 이 조년각입니다. 자, 이곳에 누군가 정조를 협박하는 그 편지를 던져 놓고 갔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언제든 거처에 자객도 드나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궁궐이라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극도의 불안감으로 마음 편히 옷을 벗고 잠에도 들지 못했던 세손 정조. 그는 이 무렵의 심정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되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곁을 지키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매일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불안 속에서 살아가 있던 세손 정조. 그런데요,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네. 홍구경. 누구? 홍구경. 네. 자, 근데요, 이때 홍구경은요, 불안에 떨던 정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었을지 우리 동현 씨가 한번 이번에 읽어주시죠. 네.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비난하는데도 전하께서는 뽑아주셨고 재주가 형편없고 식견이 짧은데도 전하께서는 임용해 주셨으니 신의 한 몸은 터럭 하나까지도 모두 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왕의 것이다. 진짜 힘이 되죠 이럴 때. 홍구경은요, 자신을 믿고 아껴주는 정조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휴 너무 끈끈하죠. 소울메이트. 오, 그 표현 좋다. 소울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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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얼마 후 정조는요, 홍구경에게 의외의 말을 던집니다. 불현듯 정조가 홍구경에게 나의 곁을 떠나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대체 정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홍구경이 조정이 있으면 필시 큰 해가 될 것이니 2만 양을 써서라도 죽일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마땅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거금을 들여서라도 이 홍구경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이 정보를 들은 거죠. 자, 이 말을 한 인물은요, 바로 정우겸의 신복이었습니다. 정조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홍구경의 목숨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죠. 정조는요, 홍구경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곁에서 홍구경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약간 브로맨스. 그쵸. 로맨스, 그죠? 위험하니까 날 떠나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 말을 들은 홍구경. 홍구경은 정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운명에 따르고자 할 따름입니다. 피하고자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조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홍구경. 자, 정조는요, 자신과 홍구경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을 오늘날의 궁묘 홍구경에게 하지 않고 어디에가 하겠습니까?
정조와 홍국영은요 위기 속에서 정말 전우와도 같은 끈끈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던 것이죠. 아,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 세손 정조는 국왕이 될 수 없다. 없다는 공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이거 세게 얘기를 하죠? 아니, 목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분. 자, 그리고 열흘 후 다시 영조는 세손 정조에게 기대한 자 다시 한번 대리청정을 논합니다. 그러자 홍인환이 이번엔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도끼에 베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받들어 행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승지를 몸으로 가로막고 명령서를 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야, 이 영조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마음대로 막 한다, 그죠? 그죠? 왕이 없네요. 시켰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이 광경을 지금 세손, 정조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아 근데 저였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도 지금 힘이 없는 거니까. 자, 정조 입장에서는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왕의 후계자로 지내온 14년의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홍인환을 필두로 한 조정 신료들의 반대로 이날도 영조는 끝내 대리청정 명령서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흘 뒤인 12월 3일 정조의 대리청정이 물거품 되기 직전 서명선이라는 이름의 신하가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상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소. 통궁이 이를 알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 과연 말이나 되며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서명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홍인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치.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니까. 그렇죠. 자, 서명선은요 종이품의 전직 참판으로 영조가 대리청정을 명했을 당시 그 회의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신하된 자로서 세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분명한 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네. 그죠? 자, 그런데 이 상소를 보고 기회다 싶었을 인물 있겠죠? 네. 누구겠습니까? 영조? 맞습니다. 대리청정 반대를 불충이라고 못 박은 이 상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조는요 홍인환과 그를 지지하는 신하들의 벼슬을 빼앗아버립니다. 와. 자, 그렇게 정조 반대 세력의 힘을 꺾고 입을 틀어막은 영조는요 사흘 후 마침내 세손 정조의 대리청정을 확정짓습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자, 그렇게 정조의 대리청정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서명선의 상소. 네. 그런데 이 상소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